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선생님. 네, 단풍놀이 갈 시간도 없네요. 저는 요새 보면은 산 밑에서 이렇게 집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가장 지금 힘들잖아요. 네. 누구나.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막 백화점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노년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근데 네.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습관. 습관이 내 노년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도 지금 57세인데 사실 아직 노년 65세부터 노년이죠. 그러면 앞으로 8년 남았는데 나는 내가 걱정을 안 했었어요. 노년은 솔직히. 우리 같은 신을 받아서 이렇게 법당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걱정을 참 안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돈의 가치를 좀 따져봤어요. 근데 지금하고 10년의 뒤를 따져보면은 정말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들이 연금 들어간다면은 아유 선생님은 돈도 많이 버는데 뭐 연금을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돈 있든 없든 연금은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의 감정은 간사해서 한 5년 다 돈을 모았어. 네. 그러면은 5년 뒤면 내가 봐봐. 57세면 5년 뒤면은 63세잖아. 그러면은 노년을 따지지 않아. 그만큼 5년 뒤에 노년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65세부터 노년 계산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노년은요. 나이를 불구하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하려니까 만약에 내가 노년에 30년을 안 벌고 먹고 산다 생각하면 이게 웬만큼 돈을 벌어갈 거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건물 하나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보니까 한 40억 채야? 그냥 3층? 한 40억 들어요 보니까. 제가 가봤거든요. 한번 나 노년에 이거 지금 사야겠다 뭐 이런 게 계산해서 가봤는데 얼마 가죠? 그랬더니 한 35억 한대. 그래서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러면 40억이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자산을 모두 모아서 40억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집 한 채 있고 그냥 조금 여유 있고 요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억을 더 갖고 있다면은 그래도 자산이 있네 보지만 요즘에 보면은 최저 없어도 50억은 있어야만이 간신히 밥을 먹고 탑니다. 지금 현재 나를 유지한다면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를 유지를 안 하고 건물을 안 사는 거야. 그 건물 살 돈 40억 갖고 먹고 산다면 또 달라지지. 예? 근데 내가 뽀대나게 하고 살려면 그거는 최하 50억 아니면은 안 돼요. 5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사고 지금서부터 내가 연금을 넣어갖고 연금 이제 그 65세 이후로 돈을 안 번다 치면 월 얼마씩 받아서 그 건물 산 거랑 플러스해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야지. 아니 2,000만 원은 그래도 돼야지.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살지. 만약에 300만 원 갖고 살면은 살기가 정말 힘들어서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2,000만 원 갖고 살 수 있겠죠. 근데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또 우리가 연금을 넣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20대, 30대, 40대인데 무슨 노후연금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조금씩 넣어도 쫙 가니까 노후에 돈을 많이 탈 수가 있어. 근데 벌써 나부터가 저도 작년서부터 야 노후 걱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잘 불린다 해도 또 연금은 연금이고요. 또 내가 사는 건물은 건물인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은 간사하니까 5년 뒤에 우리 이거
그 연금 깨가지고 뭐를 하나 사자? 맥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건물을 팔아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하자?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길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막판에 진짜 딱 나오는 연금 갖고만 살 수가 있어. 왜냐면 사람은 우리가 항상 젊고 항상 이렇게 늙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한없이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가거든요.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보면은 대책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조금 비굴해지죠? 저도 점을 보다 보면은 야, 너 노후에 큰일 났다. 파지 죽겠다. 수급자? 아, 수급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불쌍해요, 진짜 노후에.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자가용을 딱,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가용을 딱 타고 가면은 그 파지 주는 할아버지가 아, 나한테 안 떨어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막 천천히 걸어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쉰 갔는데 그 파지를 차가 쫙 긁혔어. 근데 난 어떤 할아버지인지 안단 말이야. 동네 맨날 있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차 고쳐달라면 고쳐주겠냐고. 나한테 젊은 양반, 너 그냥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탁 내가 가서 고쳤어요. 너무 그러니까 민폐를 주는 거잖아요. 늙어갖고. 왜냐면 오직하면 파지를 붙여서 먹고 살아. 내 차를 다 긁었는데 아무 말 못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막 힘들게 막 파지를 주서 너무 불쌍해. 아버지 생각나서 또 먹을 걸 막 싸다 갖다 줘. 근데 어느 날 몇 년 보니까 안 보여. 어머, 그 할아버지 안 보이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만료가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제가 봤을 때 노후 대책을 하려면 딱딱 구별구별을 해야 돼요. 저금 이렇게, 노후 대책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 하지 않으면 노후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습관이 그런 대책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유 있으면 그냥 차라리 형제들 도와주고 지인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작년서부터는 긴장이 좀 돼가지고 네. 아, 연금을 넣어야겠다. 연금을 넣게 되면은 아니 넣다 보면 돈 없으면 안 쓰겠지. 이런 주의로 하니까 연금이 넣어져요. 근데 돈을 옛날처럼 막 쓰진 않겠죠. 연금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또 우리가 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금할 돈이 어딨어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몇십만씩 빼든 50만씩 빼든 100만 빼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내가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이번 달에 이만큼 벌어야 된다. 나는 이 돈 이거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면 안 된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 달에 다 해야지. 내가 이것저것 다 부을 수 있어. 계획대로 했으면 내가 열심히 10년만 이렇게 계획대로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넣었던 돈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 자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1억이고 2억이고 한꺼번에 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나도 57세인데 만약에 아니 노후 대책을 사실은 지금서부터 하면 늦어요. 왜냐면 앞으로 65세면은 8년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연금을 10년은 채야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55세 때부터 연금을 넣기 시작했다면 진짜 돈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거기에 관심 없었어. 그냥 돈 여유 생기면 생긴 대로 다 다른 데 할 게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이 돈 벌면 할 게 많잖아요. 네. 옷도 사 입고 모임도 가야 되고 막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휘둘렀거든요. 근데 보니까 돈은 어디를 가는데 발이 닿아가지고, 이 발로 그냥 돈이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노후에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은 확실한 직업이 이렇게 평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에, 그냥 보면은 그냥 자살하거나, 그냥 신정지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노후에 일거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서 수입이 안 떨어지면은 비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잘 불리다가 먹고 살면 되는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야 됐어. 이제부터 연금 넣기 시작하자 라고 해도 늦다고요. 지금 작년에 제가 깨달은 게 엄청 빨리 깨달은 거예요. 제가 56세부터 연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처럼 그냥 아니 이거 넣어야 돼. 이거부터 넣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요. 돈이 탁 불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연금을 넣어야겠대. 왜냐면 노후에 우리 수입 없으면 어떻게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안 쓰고 연금을 넣자. 그래서 옆에 사람들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살면서 백화점 가서 쓰기도 좋고 여기저기 쓰기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연금을 좀 무리해서 딱 넣고 적금도 무리해서 딱 넣고 이러다 보니까 요건 세상 없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야 나 이거 명품 안 사 이렇게 근데 명품은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내 남편한테 명품 사주세요 그랬어. 왜? 나는 이거 저축하고 연금 뭐야 하니까 살 거 없어. 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습관이 나한테 젖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노예 보면은 자식도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불쌍하게 사는 할머니들 너무 많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시대가 자식들이 안 해준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자식을 장가를 시킨 지 2년 됐는데 맨날 제가 하는 말이 얘들아 나는 능력 있을 때 너희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다 줄 테니까 나 죽기 몇 달 전에는 요양원 보내지 마. 난 요양원 보내고 너무 무서워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깨달은 거죠. 다 자식하고 엄마들은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차라리 자식들한테 들 주고 이거를 노후 대책으로 모든 돈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내가 내 집에서 당당하게 돈만 많이 주면 요양병원 안 가고 깨끗이 잘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돈을 많이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서고 근데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고 쪼개서 쓰는 거죠. 전에는 나 쓸 거 빼고 몽땅 다 줘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너 가져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나도 노후를 위해서 좀 하고 저축도 좀 하고 이렇게 가야지. 야 습관이구나. 작년서부터 1년 조금 넣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 돈을 절대 너 1억 2억 한꺼번에 만들어 못 만들잖아요. 나갈 게 천진데.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목돈이 맞아주고 또 재미나 이렇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표가 확실히 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은 돈으로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조금씩이나 나누라 얘기해요. 연금 따로 놓고 저금 따로 해가지고 그거를 악착같이 습관적으로. 왜냐면 사람의 계획이 딱 세워지면은 내가 여기서 돈을 나눠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나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돈이 이번 달에는 많네. 그러면 나 이거 갖고 백화점 가야지. 하고 백화점 가서 다 쓰고 오면 신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데 같으면 한복을 10,000벌도 더 맞췄어요. 제가 일주일에 2개씩 맞췄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한 4, 5개월 동안 한복 워낙 많으니까 하나도 안 맞췄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계획해놨는데 무슨 한복을 그렇게 많이 맞춰. 이제 한복 맞추는 게 취미였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내 쓴쓸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밖에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돈 3번 줄 거 딱 한 번만 주는 거야. 왜? 나도 앞가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돈 없으면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요양병을 다 가잖아요. 돈 없으니까 요양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양병을 안 가는 목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니까 스스로 깨달은 게 습관이구나. 습관. 이렇게 하다 보니 차근차근 만들어지구나. 근데 그게요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몇십만씩 해갖고 1, 2년 놓으면은요 그게 목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수준에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계획이 없으면 1,000만 원 들어오든 2,000만 원 들어오든 그 돈 다 써요. 왜? 나 이번 달에 진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여윳돈이 있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통장에 있는 꼴을 못 봐서 이렇게 주고 어려운 형제 주고 다 줘. 그리고 난 없어. 근데 그게 잘하는 짓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나도 노후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큰일을 한번 치러보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누가 안 도와줘요. 누가 나 상치료라고 5,000만 원 갖고 또 천도도 하고 저기도 장례식도 하고 가져라 주는 사람 형제들도 아예 없더라고요. 네. 다만 네 목이야. 5천 없으면 네가 빚내갖고 해. 근데 저는 미리 돈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근데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접스럽게 네가 좀 보태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당당하게.
그죠? 그럼 돈을 미리 모아놨으니까 천조대도 제가 그럴싸하겠어요. 선생님들 돈 많이씩 주고. 근데 안 모았으면 어떻게? 카드로 할게요. 이러고. 야, 돈 좀 꽂아봐라. 또 이러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대비책을 해야지 항상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부터는 노후를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만원, 200만원 갖고 못 살지. 살 수가 없지. 안 먹고 안 쓰고 살아야 된다는데 30년을 어떻게 안 먹고 안 써요. 그쵸? 그러니까 악착같이 우리가 옷 같은 거는 명품 안 사도 되고 신발, 가방, 명품 안 사도 되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 모아진다면 제가 해보니까 그게 가랑비 줬듯이요.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항상 없어요. 돈은. 사람은 돈 많이 번다도 돈이 항상 없고 있는 사람도 돈이 항상 없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고 항상 돈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냐면 습관을 내가 잘 들인다면 노후는 그래도 괜찮다. 안 그러면 자식들한테 초라하게 있으면 큰 소리도 못 치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서부터 노후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냥 왜냐면 아니 남편이 있는데 왜 노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남편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봐야지 노후 대책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까봐야지.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남편 있어도 그냥 나 나름대로 노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은 살 길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네. 네, 감독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